안녕하세요. 라리가 시청자 여러분, 축지먹입니다. 벌써 주간 라리가를 진행한 지 4번째가 되었습니다. 시작하자고 마음먹은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4주가 흘렀고요. 그만큼 나이가 빨리 먹는 것 같아서 좀 슬프긴 합니다. 지금 현재 라리가는 제가 슬픈 것과는 별개로 아주 재밌는 상황으로 흘러들어가고 있습니다. 일단 레알 마드리드 1등,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2등, 바르셀로나 3등인데요. 이 1, 2, 3위의 승점 차이가 정말 레전드입니다. 이번에 레알 마드리드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비기면서 승점 1점씩을 추가하며 50점, 49점, 그리고 바르셀로나가 이기면서 48점이 되었습니다. 1, 2, 3위가 아주 좁은 구간 안에 몰려있는 아주 재밌는 상황입니다. 일단 마드리드 더비 1대1로 비겼는데요. 저는 이 경기를 보면서 창과 방패의 대결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먼저 레알 마드리드 얘기부터 해볼게요. 레알 마드리드는 일단 수비 쪽, 특히 센터백 쪽 부상이 많거든요. 그래서 알라바, 밀리탕, 리디거 없이 게임을 했어야 했고 미드필더인 추아메니가 센터백, 그리고 라울 아센시오가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일단 이 경기에서 제가 레알 마드리드에게 느꼈던 건 소유권 유지가 꽤나 잘 됐어요. 그리고 라울 아센시오가 강팀 상대로 항상 좋은 모습을 보여준다는 걸 느꼈습니다. 뭐 이번 경기도 그렇고 리버풀전도 그렇고 큰 무대더라도 쫄지 않고 깡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프란 가르시아 역시 최근에 리그에서도 괜찮고 이번 경기에서도 아주 큰 힘이 되고 있다라고 느꼈습니다. 일단 레알 마드리드하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제가 영상으로 따로 만들었기 때문에 오늘은 전술적인 것보다는 조금 디테일한 걸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제가 놀랐던 선수는 벨링엄입니다. 일단 벨링엄이 음바페가 영입되고 나서 그리고 토니 크로스가 없어지고 나서 지난 시즌보다는 확실히 영향력이 떨어졌다라고 느꼈었는데요. 그냥 축구를 잘하는 선수는 어디나 놔도 잘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벨링엄이 비니시우스, 음바페, 호드리고 아래서 미드필더를 했었는데 공수에서 모두 기여를 했어요. 일단 완벽한 박스한 위치 선정이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음바페에 꼬일 때도 일단 벨링엄의 슈팅이 막혀서 음바페에게 떨어졌고요. 또 박스 안으로 침투하면서 헤더로 좋은 슈팅을 해서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기도 했고요. 벨링엄이 덩치가 크고 다리가 긴 것을 이용해서 볼 관수를 되게 잘해요. 긴 다리로 공을 싹 감싸면서 상대 발에 걸리지 않게끔 그런 식의 소유를 되게 잘하는데요. 뭐 터치가 투박하고 길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고 아주 유려하게 공을 잘 지켜냅니다. 또 벨링엄은 공수 밸런스를 잡는데 아주 큰 기여를 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레알 마드리드가 공격 끝나고 역습당하기 전에 벨링엄이 빨리빨리 끊어주면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역습 흐름을 잘 끊어줬습니다. 풀 경기를 보면 벨링엄의 영향력이 확실히 느껴지는 경기였습니다. 두 번째는 다니 세바요스를 좀 얘기하고 싶은데요. 제가 세바요스를 세미 크로스라고 좀 부르고 싶습니다. 물론 아직 토니 크로스의 명성에 미치기는 모자라지만 토니 크로스 느낌이 나는 그런 플레이들을 많이 보여줬는데요. 토니 크로스가 센터백 2명과 같은 라인 내지는 반칸 정도 앞에 있으면서 변형 백스리를 만들었을 때가 많잖아요. 세바요스도 그 정도 위치에 있으면서 센터백들의 공을 받아주는 일을 많이 했고요. 이런 것들 때문에 풀백이 올라갈 수 있었고 약간 유연하게 플레이가 됐습니다. 두 번째는 아까 벨링엄처럼 역습 저지력이 되게 좋았어요. 한쪽 무릎은 꿇고 한 발로 태클하는 그런 세미 태클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로 역습 저지를 잘했고요. 또 가장 크로스의 향기가 느껴졌던 부분이 이 짧은 패스로 경기 조율하고 빌드업 방향도 잘 잡고 이런 것들입니다. 물론 아직 크로스만큼의 정확한 롱패스는 없지만 제가 봤을 때는 레알 마드리드 중원에서 리듬을 잘 잡아주고 있다. 내 역할을 해줄 수도 있는 선수다 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알 마드리드가 이번 시즌은 강팀들한테 조금 무너지는 일들이 있었잖아요. 엘클라시코에서 2번 패배하고 또 리버풀한테도 지고 근데 거기서 보여줬던 문제들이 있었는데 이번 마드리드 더비에서는 개선 포인트들이 좀 있었다고 느꼈습니다. 일단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1차 역습 저지 이게 제가 이 경기에서 레알 마드리드한테 가장 긍정적으로 느꼈던 부분이고요. 비니시우스 음바페도 공격 마무리하고 그냥 지켜보는 게 아니라 일단 최대한 접근해서 불안전하게 공 나가게 만들고 벨링엄, 세바요스, 발베르데까지 빠르게 역습의 불씨를 꺼트렸습니다. 요 수비 과정에서 막힌 게 많고 자연스럽게 레알 마드리드는 공격을 덜 당할 수 있었죠. 그리고 두 번째, 비니시우스, 음바페의 무지성 압박이 줄어들었다고 느꼈습니다. 이게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일단 압박을 하는 모습 자체가 적긴 했고요. 두 번째는 레알 마드리드가 공 잡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압박할 상황 자체가 많지 않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만 무지성 압박을 줄여도 밸런스가 상당히 괜찮아질 수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세 번째, 세바요스의 리딩으로 소유권을 유지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바요스가 있기 때문에 소유권이 계속 유지되면서 오랫동안 공을 붙잡고 있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그 다음은 윙어들의 개인 능력 퀄리티는 여전히 세다라고 느꼈습니다. 비니시우스, 호드리구, 다른 일반적인 윙어라면
드리블 시도조차 안 할 그런 공간들에서 드리블을 하고 실제로 성공을 하니까 상대 선수들이 두 배로 당황하는 느낌이 느껴졌고요. 그 두 명이 좌우에 있다는 게 상당히 무섭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입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이번 원정에서 승리를 노리면서 선두 탈환을 노렸었는데 실패하게 됐고요. 2위에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수비 과정 자체는 저는 잘 준비해왔다고 느꼈어요. 4-4-2 수비, 간격, 압박 나가는 타이밍, 같이 둘러싸는 거 다 좋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역습 시에 자잘한 실수가 속도를 낮춘 느낌이 좀 있었습니다. 이 자잘한 실수라는 게 터치 미스들이 좀 발생하면서 완전한 역습이 되지 못한 경우들이 많았죠. 자세히 뜯어보면 일단 첫 번째로 언급하고 싶은 부분은 그리즈만의 축구력입니다. 제가 어릴 때 보던 그리즈만이랑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나이가 들수록 더 간결해지고 더 축구 도사처럼 축구를 합니다. 굳이 내가 공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바로바로 내주고 효율적인 플레이를 하는 게 이제는 나한테 맞다, 훨씬 더 효과가 크다, 이런 걸 느낀 것 같습니다. 그리즈만은 안 잡을 수 있으면 안 잡고 바로 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바로 줄 수 있을 만큼 기본기가 좋고 시야가 좋고 머리가 좋습니다. 또 수비 시의 압박도 꽤 적극적인 그리즈만이라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4-4-2 수비에 큰 도움이 됐습니다. 다만 아쉬웠던 게 그리즈만이 그렇게 다이렉트로 내줬는데 주변 선수들이 그거를 그만큼 이용하지 못했다. 터치 같은 게 좀 튀면서 한 번에 상대에게 강한 펀치를 먹일 수 있었는데 연결이 안 됐다라는 걸 느꼈습니다.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그리즈만의 축구력을 따라가줄 선수들이 조금만 더 늘어난다고 하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상당히 무서운 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리누예요. 리누는 잘한 것도 있었고 못한 것도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레알 마드리드 수비진 중에 가장 약점으로 지적되는 바스케스를 집중적으로 공략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아쉬운 것들이 나왔죠. 전반 초반에 앞쪽으로 주는 패스를 짧게 줄 수 있었는데 패스가 길면서 아주 좋은 기회를 놓친 적도 있었고요. 또 실점 장면에서는 호드리구에게 발을 너무 쉽게 뻗으면서 실점의 시작점이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PK를 얻어낸 성과도 있었죠.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리누는 저점을 조금만 더 높인다면 충분히 좋은 선수가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놀랐던 선수는 얀 오블락입니다. 저는 위치 선정의 신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사실 골키퍼뿐만 아니라 필드 플레이어 수비수도 자리를 잘 잡고 있는 수비수가 뚫기 진짜 어렵거든요. 그건 미리 앞서간다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내가 수비를 할 일 자체를 줄여주는 거죠. 오블락도 상대 슈팅을 막는데 좋은 위치에 항상 가 있으면서 상대 공격수들의 각도 자체를 줄여버리는 그런 걸 잘하는 것 같습니다. 각도를 줄이다 보니까 실점할 확률 자체를 낮춰버리는 거죠. 그래서 데야처럼 화려하게 막지 않더라도 자기의 바운더리 안으로 슛이 올 수 있도록 그런 위치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이게 힘든 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퀄리티 높은 두 줄 수비를 뚫고 오블락까지 넘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레알 마드리드도 이 정도였는데 라리가의 다른 팀들은 이 수비를 공략하기 정말 힘들 것 같다는 느낌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르셀로나입니다. 마드리드 더비가 있었고 바르셀로나는 그 둘이 비긴 걸 알면서 경기를 했어요. 다음날에 경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무조건 이겨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이럴 때 이기는 게 은근 어렵거든요. 근데 바르셀로나는 승리를 해냈습니다. 4-1로 세비야 상대로 이겼고요. 이기면서 선두 레알 마드리드와 승점 차가 2점 차가 되었습니다. 상당히 해볼 만한 승점 차이고요. 그리고 지난 엘 클라시코 1월에 수페르코파에서 당했던 부상 때문에 경기를 나오지 못했던 이니고가 약 한 달 정도 만에 라리가에 복귀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카사도가 아닌 대용이 선발로 출전을 했습니다. 오늘 바르셀로나에게 느낀 건 강력한 페드리의 존재였죠. 저는 페드리를 바르셀로나 축구에서는 3선도 아니고 2선도 아니고 2.5선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싶더라고요. 그 사이 애매한 위치에서 공을 잡으면서 공을 뿌려주는 게 정말 상대에게는 치명적입니다. 특히나 상대방을 눌러놓고 플레이할 때는 이 밀집 수비를 깨는 키가 페드리가 될 때가 많고요. 중원 싸움, 피지컬 싸움이 안 일어나는 양상에서는 페드리만한 선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페드리를 조금이라도 방치하면 상대방에게 가장 큰 위험을 제공해줄 수 있는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장면도 야말이 바깥쪽에 크게 돌아뛰는데 아주 적절한 패스를 넣어주고요. 이거는 페드리의 어시스트 장면인데 아까랑 위치가 얼추 비슷하죠. 센터백이 튀어나오기에는 좀 멀고 그리고 상대 3선 미드필더 바로 앞에서 이 정도의 공간이 주어졌을 때는 페드리가 자신의 축구력을 마음껏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들어가는 선수 보고 툭 찍어준 다음에 이 공을 페르민 로페스가 마무리하는 그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니고의 복귀로 인해서 빌드업이 저는 좀 다채로워졌다고 느꼈는데요. 이니고, 쿠바르시, 쿤데
이렇게 센터백 성향의 선수들이 뒤쪽에서 3센터백을 만듭니다. 지금 왼쪽에 그림을 보시면 보이시죠? 그리고 포백 중에 한 명이었던 발데, 그 선수를 앞쪽으로 전진시킬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약간 비대칭 3백처럼 그런 형태가 됩니다. 그리고 발데가 측면 쪽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왼쪽 윙어 자리에 나왔던 하피냐가 가운데 쪽으로 들어가면서 공격형 미드필더 플레이를 많이 할 수 있게 되고요. 그 앞에 대용과 페드리가 서면서 3위 빌드업 형태가 구성될 때가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공을 받아주는 건 1차적으로는 대용이 되고요. 그리고 대용이 막혔을 때는 페드리까지 내려오면서 3위 형태가 되는 거겠죠. 그리고 이런 이니고의 복귀로부터 시작된 이런 변형 빌드업이 효과를 내는 장면이 있었어요. 바로 하피냐의 득점이고요. 사이드 쪽에 발데가 있기 때문에 하피냐는 가운데 쪽으로 들어와서 공을 받을 수 있었고, 지금 이 수비 사이 애매한 공간, 우리가 흔히 포켓 공간이라고 부르는데요. 여기서 공을 받고 오른발 쪽으로 쳐놓은 다음에 오른발 슈팅으로 득점을 합니다. 그런데 이 하피냐가 좋았던 게 또 페드리와 돌아가면서 저 정도의 공간을 항상 점유를 해주더라고요. 페드리가 저 공간에 들어갈 때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둘 중에 누가 들어가면 누가 나오고, 이런 게 너무 자연스럽게 잘 돼서 이런 득점 장면을 만들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얘기하고 싶은 거는 슈체스니 골키퍼인데요. 슈체스니가 축구계를 떠났다가 다시 돌아왔잖아요. 바르셀로나가 셀러리 캡 때문에 되게 고생을 했었는데 어쨌든 그렇게 하면서 스쿼드에 넣었던 가치를 좀 증명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1대1 상황에서 PK 내주지 않고 1대1 세이브를 했어요. 이때가 세비야에게 한 점 따라잡혀서 1대1이 된 상황이었고요. 바르셀로나가 오프사이드 트랩을 주로 쓰잖아요. 근데 그게 뚫리면서 거의 1대1 상황이 되었는데 PK를 내줄 수도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상대 공만 잘 건드려내면서 아주 큰 세이브를 했고요. 뭐 바이시클킥 막은 적도 있고 중거리 막은 적도 있고 안정적인 세이브 능력을 보여줬던 슈체스니입니다. 골키퍼의 역할은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정적일 때 막아주면서 이 흐름이 상대에게 넘어가지 않게 만드는 거, 우리가 우리 축구를 할 수 있게 만드는 거, 그런 면에서 슈체스니는 오늘 좋은 활약을 펼쳤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3대1이 된 상황에서 페르민 로페스가 퇴장을 당하면서 바르셀로나는 거의 30분 정도를 10명으로 버텼거든요. 근데 제가 놀랐던 건 바르셀로나는 퇴장 이후에도 그대로 점유하는 플레이를 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상대가 한 명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비교적으로 공을 잘 돌렸던 것 같아요. 근데 세비야는 자신의 선수들이 한 명 더 많으니까 전방 압박을 좀 가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바르셀로나가 침착히 대응해서 추가 실점은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에릭 가르시아의 추가골이 생기면서 4대1 승리를 만들어냈고요. 이 바르셀로나의 승리가 라리가를 더 재밌게 만들어준 것 같습니다. 프리미어리그는 챔스권 경쟁이 좀 치열하다고 볼 수 있는데 라리가는 우승 경쟁이 치열한 것 같습니다. 과연 라리가의 우승팀은 누가 될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